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오늘 워싱턴으로 출발합니다. 내일 오전 도착해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면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재판 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 의원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다며 법적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만취한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식단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여파로 오늘 새벽 메이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게 된 메이 총리는 부결된 합의안을 대체할 플랜 B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를 기록하는 등 온화한 날씨 속에 대기질도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주말에 다시 짙어질 전망입니다.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위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도착하면 이튿날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도 면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관리가 미국 내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워싱턴에 직항편으로 입성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또 하룻밤 이상 체류하는 사례는 2000년 10월 조명록 당시 인민군 차수 이후 19년 만입니다. CNN 방송은 김 부위원장의 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가 들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보낸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정상 간 긴밀한 친서 외교가 가동되는 셈입니다. 김 위원장 친서에는 비핵화 조치와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두 정상이 2차 회담의 일정과 장소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 맞교환을 위한 본격적인談판에 진입할지 관심입니다. 고위급 회담 북한 대표단 면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에도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과 최강일 북미국장 대행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엔 예약자 명단에 포함됐던 최선희 외무상 부상은 스웨덴행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웨덴으로 향할 경우 고위급 회담과 실무 접촉이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북측이 연막작전을 지속하면서 최 부상이 워싱턴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7개월여 만에 북측 대표단의 방미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도 급물살을 타게 될 거란 점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유린이나 제재 강화 같은 민감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 공관장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북미 두 정상이 전망이 밝은 대화를 시작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조치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ile the president has started a promising dialogue with Chairman Kim, we still await concrete steps by North Korea to dismantle the nuclear weapons that threaten our people and our allies in the region.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를 압박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북한의 인권 문제나 제재 강화 등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을 앞두고 북한이 민감해하는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해 말에도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연설을 계획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앞두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원 전략 차원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 외교를 통해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펜스 부통령은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이번 주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이미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죠.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에 즈음해서 서울 답방이 추진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찾아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한 뒤 직접 배웅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불과 일주일 전에 내놨던 북미 정상회담 취소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We're meeting with the chairman on June 12th, and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ultimately a successful process. We'll see. 이번에도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방문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중국 방문에 이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특사 저격 미국 방문,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의 패턴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일정을 미리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 면담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2월 중순 베트남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여권 관계자도 이미 북미가 회담 장소를 베트남 하노이로 잠정 결정했다면서 두 정상의 극적인 만남을 위해 하노이의 명물인 호안끼엠 호수에 특설 무대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시기도 시기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구체적인 수준으로 합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좀 추상적인 합의에 머무르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보다 좀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2차 북미 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에 시동이 걸리면 본격적인 남북 경제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북 사업을 해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잘 될 것이라면서 속도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올해 남북이 함께 치르기로 약속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즈음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어제 찾아왔던 반짝 한파가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또 공기도 깨끗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 걱정이 없는 하루가 되겠군요. 네, 겨울 날씨가 오늘만 같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도 한파 걱정도 없는 아침인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7도로 어제 아침보다 영하 2도로 어제 아침보다 7도가량이 높고요. 한낮에는 영상 3도까지 오르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아침까지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서울 3도, 광주와 대구 6도, 부산 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내일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 근대문화유산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거리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건물을 샀다는 거죠. 손 의원은 방치되던 문화재를 지키려 했던 거라며 배후 세력이 의심된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기간 손혜원 의원을 포함한 국회 문화관광위 위원들은 전남 목포에 있는 일본식 가옥거리로 현장 시찰을 떠났습니다. 물건을 여기다가 저장하는 저장고였습니다.
이 일대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건 지난해 8월이었는데 1년 반 전부터 손희원 조카와 보좌관 남편 등이 건물 9채를 사들였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뒤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는데 국회 문광희 여당 간사인 손희원이 힘을 썼을 거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문광희는 문화재 지정을 심사하는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상임입니다. 손희원은 문화재를 지키려는 노력을 투기인 것처럼 음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목조주택거리가 방치된 것을 보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주변에 매입을 권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권유한 것이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대준 제 조카 둘과 제 보좌관 한 명만이 그 얘기를 들은 것이죠. 시세 차익을 얻으려면 오히려 문화재 지정을 막고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보도 배우의 지역 개발업자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 같다는 의혹을 역으로 제기했습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YTN 방송에서 문화재 지정은 자신과 목포시가 나서서 한 것이라며 손희원의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투기는 아니었다. 사놓고 보니까 올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면서 민주당도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나는 오늘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사무처에서 좀 상황을 좀 파악해 보라고 아까 지시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손희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수사당국도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이 하면 투기, 자기가 하면 문화재 살리기입니다. 손희원은 지금까지 타인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인신공격성 막말을 숱하게 하였습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손희원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최계성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서 지인 아들의 재판과 관련된 청탁을 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지인 아들 재판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서영교 의원의 총선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지인의 아들 이모 씨는 여성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며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하다가 서영교 의원의 청탁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국회에 파견가 있던 김모 판사의 이메일에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청탁을 보고한 내용을 발견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후 문용선 당시 서울 북부지방법원장 등 사건에 연루된 판사 5명 이상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에게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한 이모 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 의원은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다가 최근에야 서면 조사에 응했습니다. 서 의원은 서면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만약 청탁이 있었다면 잘 들어봐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냐며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의원은 언론 보도로 재판 청탁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형량을 깎아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서 의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재판 민원과 투기 의혹을 각각 받고 있는 서영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확대 간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혹과 관련된 인사나 기관을 조사한 뒤 당 지도부와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두 의원이 맡고 있는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해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독선과 전횡의 빌미를 만들어줬다면서 개파의 과거를 넘어 당의 통합과 변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직접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주변에서 이렇게 권유가 있으신 건 좀... 그거는 내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위원장님께서 애초에 구상하셨던 전당대회의 그림과는 조금 달라져가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글쎄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예상을 했죠. 그러나 일단은 좀 판이 커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언제쯤 좀 확실하게 출마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걸 언제쯤? 지금 공부하러 온 사람한테 자꾸. 제주에서 만취한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식단으로 돌진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종균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에 승용차의 불빛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젯밤 제주 시내에서 50대 여성 김모 씨가 운전하던 소형 SUV 전기차가 식당으로 그대로 돌진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고로 식당 앞에 있던 50대 남성 정모 씨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다른 행인 50대 김모 씨와 운전자 김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식당은 문을 닫아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 씨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차량 앞쪽 엔진룸이 완전히 부서지고 운전자는 힘겹게 구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강서구 녹산 삼거리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1살 안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짙은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주례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위층으로 연기가 차오르면서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인천 가자동의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간이 창고 등을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에는 부산 감정동의 백양산에서 불이 나 산림 1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마포구 일대 KT통신망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모바일 앱 사용 등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리운전 기사 등 이용자들이 1시간 가까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KT 측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을 부결시킨 영국 하원이 오늘은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궁지에 몰렸던 메이 총리는 일단 정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영국 하원의 테레사 메이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에서 불신임 찬성 306표, 반대 325표를 기록해 19표 차로 불신임안이 부결됐습니다.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의정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제1야당인 노동당이 제출한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정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불신임안 부결로 정부 불신임을 통해 조기 총선을 개최한다는 노동당의 전략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노동당은 보수당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이번 불신임안 부결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불신임 위기를 넘기게 되면서 메이 총리는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대체할 플랜 B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불신임안 부결이 발표되자 메이 총리는 야당 지도부와
브렉시트 합의안의 대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빈 노동당 대표는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할 경우에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야당 지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의회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EU에 가져가 합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럽연합 소속 각국 정부는 영국이 EU와 탈퇴 조건에 대한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기업들에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에릭 슈바이처 상공회의소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영국의 EU 탈퇴 기한이 연기되더라도 불확실한 상황이 지연될 뿐 근본적인 해결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독일 기업들이 이후 상황에 대해 더 많이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늘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즉 실무협의체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남북 간 유해 발굴 사업과 북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 등을 점검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과 대북제재 문제 등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 시장은 지난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뒤 천안시 체육회 간부로 임명하고 특정인을 시 체육회 직원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2천여 대에 불과했던 수소차 보급을 오는 2022년 8만 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수소차와 연료 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를 겨냥해 폭로를 이어온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4번째 소환됩니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이던 지난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현수 당시 국정원 비서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수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어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동안 주주권 행사를 꾸준히 요구해온 참여연대 측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2월 위원님 중 한 분이 제안해 주신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안건에 대한 오늘의 논의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향후 지속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수인 조양호 이사가 회사에 검찰에 기소된 것만 하더라도 300억이 넘는 그런 손해를 입힌 상황이고 총수 일가들이 회사 조직을 이용해서 밀수행위를 하는 등 이사회가 이런 총수 일가들의 비리와 전횡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이사회에 한 번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항공에 대해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연금의 수소식 코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자 논의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초로 미루자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총회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회장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낸다며 규제 완화도 강조했는데요. 김장하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총회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낸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다음 달 말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논의 과정에 쟁점이 많지 않다며 결과를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안한 ILO 핵심 협약 비중과 탄력근로 확대를 맞바꾸는 빅딜은 논의한 적이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 희망사항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다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현재는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경사노위는 다양한 분야의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 달에 양극화해소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계에서 요청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검토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서울 대한상의에서 주요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최저임금 보완책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중을 함께 논의하는 이른바 패키지딜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는 경제계의 요청 사항을 경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충남 청양에선 단 한 표 차로 군의원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선관위가 무효였던 표를 유효로 번복해 당선인이 바뀔 처지에 있었는데 법원이 이를 또 뒤집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청양군 의원 한 표 차 당선을 가른 투표용지입니다. 기표 외에 다른 투표란에 인주 자국이 조금 묻어 있습니다.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 용구 흔적이라며 무효 처리했고 한 표 차로 떨어진 임상기 후보는 다시 판단해달라며 충남 선관위에 소청을 냈습니다. 충남 선관위가 결과를 번복하고 유효표로 인정하자 이번엔 당선인인 김종관 군의원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 고등법원도 이 표는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대신 당시 유효표 논란이 있었던 모든 투표지를 하나하나 다시 살펴본 뒤 당선인 유효 득표수가 2표 더 많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선증을 내줄 위기였던 김 의원은 안도했습니다. 판결 잘못됐게 되면은 앞으로 모든 선거 때마다 투표 유무에 대해서 논란이 생긴다 얘기 자체가 이기 때문에. 임 후보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은 확실히 판결문을 받아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법원이 충남 선관위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군 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선인과 낙선인 그리고 유권자 모두 한 표 한 표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드루킹 특별검사팀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7년 가까이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 이사로 있으면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과 부실조사 혐의를 입증할 관련 자료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자체 감사 결과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전화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교육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합니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행정처분으로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3월부터 원화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유치원 4,090곳 가운데 14.2%인 581곳입니다. 내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 인력이 없는 유치원의 현실을 고려해 현재 10여 개인 에듀파인의 메뉴를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 등 3가지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3월부터 유치원의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예산 편성 기능을 2월 중순에 먼저 개통하고 수익 관리와 지출은 3월 1일, 결산 기능은 4월에 순차 개통합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 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되는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이 3월부터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3차례에 걸쳐 최고 15%까지 정원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원화 모집 정지나 폐원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별도의 회계 시스템을 요구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유총에서 탈퇴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도 별도의 회계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출산한 산모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산후조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출산 후 6주 동안 이용한 장소는 산후조리원이라는 응답이 75.1%로 가장 많았습니다. 본인 집이 70.2%로 뒤를 이었고 친가 19.8%, 시가 2.4% 순이었습니다. 실제 머문 기간은 본인 집이 22.6일로 가장 길었고 산후조리원은 13.2일로 가장 짧았는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신곡 발표 넉 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3천만 뷰로 화제가 된 복면 래퍼 마미손이 YTN에 출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처럼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에 복면 쓰고 불구덩이 처박힌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YTN 생방송 뉴스에 복면을 쓰고 나온 출연자는 래퍼 마미손이 처음입니다. 마미손이 복면을 벗고 할 수 없는, 방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좀 먼저 소개해 주세요, 직접. 이건 사실 피부 같은 거라서 뭐 따로 벗고 쓰고 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그 마미손이라고 하고요. 이제 데뷔 1년 차 신인 가수입니다. 여름에는 3배 복면을 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이거 원래 팔아요. 이거 한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방한용이죠, 사입니다. 원래 방한. 네, 이거 따뜻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겨울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날씨가 더울 때는 어떻게 되나요? 더울 때는 그 3배 버전의 복면이 따로 있습니다. 래퍼 매드 클라운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그분이 연차가 좀 됐는데 새로운 모습이 필요할 것 같다고 능청스레 조언을 남겼습니다. 활동 연차가 이제 꽤 되신 걸로 아는데 뭔가 이미 소비가 많이 되셔서 뭔가 새롭게 리브랜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게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유튜브에서 3천만이 넘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한 소년점프 노래. 와, 나 진짜 이거 완전히 못됐네. 제대로 빡세게 대가리 겜버라이 플렉 소년 점프지. 그림 이거 완전 클래식 클리셰. 이를 계기로 고용노동부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청년점프라는 패러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역경 속에서 잃지 않는 어떤 희망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을 청년들이
요즘 세대 청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느꼈으면 좋겠다. 마미손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 뭐든 즐기면서 하자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미손처럼 즐겁게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어떤 바람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싸움은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장병 예산을 강조하자 민주당의 1인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만만치 않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국경 안보를 무시하는 민주당 때문에 빚어진 셧다운이라는 논리로 시종 민주당을 공격해온 트럼프 대통령. The Democrats have to do something. We need their votes, otherwise we can't solve it. Without their votes, they now control the House. Let's see if they can lead. 사람들이 급여를 못 받는 때에 낸시 펠로시는 왜 봉급을 받고 있느냐는 비난까지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착오적인 장벽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경 안보를 위한 첨단 장비 보완을 주장해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반격 또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주재한 여야 지도부 오찬에 대해 트럼프의 노림수라며 민주당 의원 참석을 보이콧한 데 이어 This was supposed to be a bipartisan lunch, but not a single Democrat offered to come here and negotiate how we end this partial shutdown. 한술 더 떠 대통령의 신년 의회 국정연설에도 제동을 거는 내용의 서한을 하원 의장 명의로 보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한 업무 차질로 대통령 경호가 어렵다며 연설을 셧다운 종료 이후로 미루거나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경호 문제를 내세웠지만 셧다운을 빨리 끝내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Insist on coming, would you host him? And that's a security decision which is completely out of my hands. 셧다운의 비명소리 속에서도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트럼프와 민주당의 기싸움은 치킨 게임 양상으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미군 철수가 시작된 시리아 북부에서 미군 주도 국제 동맹군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자폭 공격으로 미군 4명이 사망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정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현지 시각 16일 시리아 북부 알레포주 만비즈 중심부의 한 식당 근처에서 폭탄 공격이 벌어져서 미군과 쿠르드 민병대원, 민간인을 합쳐 1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는 미군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등이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28개 회원국은 현지 시각 16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외국산 26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했다고 집행위원회가 밝혔습니다. EU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2021년 7월까지 열연 강판과 냉연 강판, 철근 등 26개 철강 제목에 대해서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U는 세이프가드 시행 첫 해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수입 물량의 105%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해마다 무관세 쿼터를 5%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하계 올림픽 개최를 앞둔 일본에 요즘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올림픽 유치 책임자였던 스포츠 거물이 프랑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명쾌한 해명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한껏 분위기를 띄워야 할 마당에 약 5년 전 유치 상황을 둘러싸고 의심의 눈길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치의 총 책임자였던 다케다 일본 올림픽위원회 회장이 프랑스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행사를 준비 중인 도쿄도는 당장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다케다 회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大変申し訳なく思っております。自ら潔白を証明すべく全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 7분 만에 끝난 기자회견은 미안하지만 자신은 무죄라는 게 전부. 기자들의 질문도 안 받고 서둘러 나가버린 겁니다. 今調査中なので
そこについて触れると何か誤解を招くといけませんし。 다케다 회장은 2013년 여름 유치 당시 약 23억 원을 싱가포르 컨설팅 회사에 지급했고 이 돈이 당시 세네갈 IOC 위원에게 전달돼 아프리카 출신 IOC 위원들의 지지를 뇌물로 이끌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검찰 수사 내용을 근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예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프랑스에서 실시된 예심에서는 88%가 기소 결정이 난 만큼 다케다 회장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프랑스 르노 회장이기도 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지난해 11월 일본 검찰에 전격 체포돼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프랑스 검찰의 다케다 회장 수사가 곤의 복수일 우려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우주선 창어 4호의 달 뒷면 탐사를 총괄한 중국 우주과학자에게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도움을 요청했다고 중국과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창어 4호 프로젝트를 총괄한 우웨이러는 중국 관영 CCTV와 인터뷰에서 최근 열린 국제회의에서 미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통신중계위성 최차호의 수명을 연장하고 창어 4호에 미국 송신기를 장착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오작교를 의미하는 최차호는 중국의 달 뒷면 탐사 프로젝트에서 활용 중인 통신 중계 위성으로 달 뒷면과 지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볼에 와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7도로 어제 아침과 비교했을 때 7도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영상권을 회복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영상 3도까지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출근길 공기는 오늘도 깨끗합니다. 실시간 미세먼지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중국 쪽 미세먼지는 바람 방향 때문에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대기 자체의 확산도 원활해서 공기가 깨끗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종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지역은 산발적인 눈발이 조금 날리겠지만 낮부터 전국이 맑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영동 지역은 강풍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2.7도, 강릉은 영상 0.1도, 대구 영하 0.7도, 부산 영하 1.3도로 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영하인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예년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3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전, 안동이 5도, 대구와 광주가 6도, 부산 8도, 제주도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보이면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쯤에는 대기 정체와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다소 짙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